자, 이 시간에는 그 동물에 대해서 좀 할까 합니다. 동물 꿈. 근데 꿈을 해몽하는 데 있어서는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꾸는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는가를 빨리 물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꿈꾸는 사람이 무슨 일을 앞뒀나. 그러니까 꿈꾸는 사람이 과거를 보러 가는지, 예를 들어서 요새 고시를 하는지, 국가고시를 하려고 하는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또 어떤 버거운 일에 닥쳤다든지, 또 이제 대부분 꿈은 미해결사, 그러니까 해결 안 된 일 앞에 두고 그것을 예지하는 게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꿈꾸는 것은 해결된 일은 꿈을 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의식 구조에.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은 반드시 해결 안 된 일, 내가 고뇌하는 일이 꿈은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 여러 가지 꿈이 있지만은 그 상징이라는 언어를 풀면은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근데 특히 동물에는 사람 바꿔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거리든지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그 상징을 잘 풀어봐야 돼. 용꿈, 예를 들어 용꿈은 최상의 고귀함과 최상의 자리와 또 대부분 왕에 상징되는 일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왕자라든지 왕과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용꿈 꾸면은 대부분 고위 공직을 얻는다든지 정치적으로 좋은 입지에 선다든지 또 대부분 자기 신분이 고급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용꿈을 꿨을 때 용이 나타난 상태하고 또 용이 나타나는데 딴 사람일 가능성, 그러니까 대상이 없고 용만 나타나면 그 자기거든요. 근데 사람과 용이 같이 났다 그러면 남의 꿈일 가능성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옛날에 어떤 종은 아니고 그냥 일반 서민 아가씨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가씨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용이 한 마리 이렇게 하늘로 날아가려고 하는데 꼬리를 이렇게 받쳐줬어요. 꼬리를 이렇게 받쳐주니까 그 용이 하늘을 날기 시작해요. 그 꿈을 꾸고서는 야, 오늘 그 좋은 신랑감이라도 만나갈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로 과거 공부하러 가는, 과거 시험 치러 가는 선비가 하나 있었어요. 선비가 있었는데 그 아가씨는 그 꿈을 꾸고 이 사람이 혹시 내 배필이 아닌가 육감적으로 안 다음에 그 선비가 가는 길에 배고플까봐 잠시 머무를 때 밥상을 차려주고 또 가는 길에 또 점심을 먹으라고 누룽지를 싸가지고, 누룽지를 쌌는데 어떤 종이다 쌌느냐면은 자기 이 사람이 이 벽에 써놓은 글씨를 갖다가 그냥 허름한 종이인 줄 알고 그 종이에다가 누룽지를 싸가지고 그 선비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선비가 가다가 시험장에서 닥쳐서 시험을 보는데 보기 전에 이제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밥을 먹는데 그 종이에 글씨가 써 있어. 그러니까 글씨에 써 있는데 그날 나오는 시제하고 비슷해. 그래서 그 시제대로 써서 과거에 합격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비가 돌아오는 길에 그 아가씨를 맞이해가지고 그 종이 때문에 과거에 됐느라고 이런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용꿈은 과거 급제를 한다든지 또 출세를 한다든지 또 아주 그 대권을 바라는 사람은 대통령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그 용꿈은 그렇게 상스럽고 또 아주 최고의 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치적이나 관료에 승진하는 꿈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 태몽이라고 한다면은 자식이 장차 정치적으로나 관료로 아주 출세할 수 있는 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업을 앞둔 일이라든지 큰 일을 앞두는데 꿈에서 용이 나와서 크게 쳐 죽였다, 이런 것도 대길모로, 그런 것은 태몽이 아니고 아주 출세하는 꿈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몽하고 일이 성사가 되고 사업적으로 성사되는 꿈하고는 좀 해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꿈은 해석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용이라든지 동물을 아주 죽여버렸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용을 타고 날렸느냐, 또 자기가 의인화 됐을 때 그 용이 자기가 분신됐을 때는 이렇게 용을 타고 날렸느냐, 용이 나타나기만 해도 좋은 일. 다만 그것이 좋은 일은
꿈에서 지속되는 순간에 깨는 것이 최고 길몽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 꿈이 동물들은 많아도 그렇게 다 해석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꼭 용꿈이 아니라. 그런데 상징은 대부분 공직자나 정치가들에서 많이 꾼다는 거. 근데 용이 나타나면 좋은 일이다. 근데 사업장은 용을 죽게 된다든지 또 세상 일을 죽게 된다든지 하면 대박 치는 꿈이고, 태몽은 용이 죽는다든지 피투성이에 대해서 상처가 나면 그 태가 장차 아주 괴롭게 된다는 그런 암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용꿈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말꿈을 한번 해볼까요? 말은 제 아는 사람이 장관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이렇게 꿈에 그 태몽이 아니고 고시 합격 전에 왕이 말을 타고 피리를 불면서 가는 것을 3번을 꿨어요. 그러면서 3가지 최고의, 그러니까 고시도 되고 장학금도 받고 무슨 특별한 상을 받고 해서 3가지로 난리 아주 유명해진 꿈이 있거든. 그 꿈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도 공직자에서 크게 성공해서 장관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 타고 또 임금이 있으니까 최고란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꿈 아주 대박치는 꿈입니다. 또 말은 용과 비슷하게 대부분 정치나 관료로 성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없어요. 말 타고 뭐 넓은 들판을 달렸다든지 또 말이 뭐 크게 오르면 명예가 생긴다든지. 그런데 그런 것은 좋은 꿈에 들어가고 또 사업에 앞둔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을 죽인다든지 말고기를 나눠 간다든지 이런 것도 대박 꿈입니다. 크게 성공하는 꿈입니다. 또 말을 타고 말을 끌고 또 의인화 됐을 때, 나를 대신 상징했을 때 말꿈을 꾸면 대부분 공직이나 또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조우하는 것은 잠깐 좋았다 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말한테 물려도 출세한다고 하죠. 모든 동물한테는 물리고 이빨 자국 나면 전부 뭐 취직이 되든지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특이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동물 중에 큰 동물이죠. 또 소꿈이 있습니다. 근데 용과 말은 대부분 공직이나 정치가한테 많은데요. 이제 소는 그것보다는 부자 되는 꿈입니다. 소라는 것은 묵묵하게 일을 해주고 집안에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가라든지 사업가라든지. 그러니까 소의 꿈, 태몽이라면은 기업가나 사업가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태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그것도 소를 죽여서 또 고기를 나눠 간다든지 막 피가 범벅됐다 하면 그것도 대박 꿈이고, 또 사람으로 표현할 때 소가 우리 집에 들어왔다든지 그러면 아주 충실하고 정직하고 바른 일꾼이 들어온다, 며느리가 들어온다, 사위가 들어온다, 이렇게 해석해도 맞습니다. 다만 소한테 바친다든지 말이 막 뛰고 나를 괴롭힌다든지 용이 또 나한테 겁을 준다, 이런 것은 다 좋지 않고 또 불안한 운세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동물은 다 내용이 다 똑같은데 다만 그 동물의 상징이 좀 다를 뿐입니다. 소는 경제적인 부자, 사업가, 또 일꾼, 이렇게 표현이거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가정에서 키우고 가는 개가 있죠. 개 꿈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개는 또 이렇게 살았고 물고 집을 지키는 그 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병마로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가 이렇게 내가 어떤 우리 불자 한 사람은 절에 갔는데 그 스님이 한 분이 있는데 그 스님 옆에 개가 꼭 따라다녀. 그래서 뭐 먹을 것을 스님을 개를 주니까 개를 안 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가서 절에 이렇게 사물을 보는 사람이 말을 안 듣는, 자기 말을 안 듣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 개는 사나운 군인이나 사나운 사람이나 또 이런 꿈은 굉장히 그 자기한테 사납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꿈이죠. 그러니까 개가 노려본다든지 또 이렇게 개한테 위협을 당했다든지 이런 것은 강도나 범죄자한테 시련을 당하는 꿈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병이 걸렸는데 보니까 침대 밑에 시커먼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병원에 가보니까 시커먼 개가 병원에 입원하고 며칠 보니까 시커먼 개가 없었어요. 그런 경우는 병이 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마의 상징도 됩니다. 근데 개를 죽였다, 이것도 대몽이고, 개가 물렸는데 이빨 자국 났다, 그런데 별 덤덤했다, 이것도 취직되는 꿈이죠. 그런데 개한테 대부분 꿈이 안 좋다는 것은 공포감을 질렸다든지
두려움을 느꼈다든지, 또 시커먼 개가 졸졸 따라다니는데, 특히 환자한테 검은 개가 쫓아다닌다 그러면 병이 오래갑니다. 잘 낫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는 여러 가지 상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또 사이를 맞이하게 됐는데 딸이 연애를 해서 남자를 데리고 왔어. 근데 시커먼 놈을 데리고 왔어. 시커먼 개를 데리고 왔어. 그래가지고 별로 기분이 안 좋았는데 이렇게 뒤져보니까 털을 이렇게 보니까 살색이 금색으로 아주 아름다워요. 근데 겉으로 마음에 안 들었으나 장차 이 사람이 신분이 괜찮을 것으로 또 신성도 괜찮은 것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시커먼 게였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었다 처음에는. 그러나 속으로는 인간성도 괜찮고 장차 괜찮은 사익감을 맞이하게 됐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걔가 작은 개는 애완용인데 어떤 사람이 걔가 애완용 개를 2마리를 키웠는데 집에 가니까 어디 도망가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근심 걱정을 많이 하는데 자기가 엄청 사랑하는 그 애완견이거든요. 근데 꿈을 꿔서 나한테 그 개가 돌아오고 있나 물어봐서 오늘 저녁 가서 꿈을 꿔보세요. 그랬더니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아니 웬걸 집안에 딸이 3명이 그냥 근심스럽게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좀 스님 걔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건 걔가 돌아오는 게 아니고 저 딸이 근심스럽게 앉아있는 거예요. 딸이 근심스럽게. 그러니까 그제 딸이 셋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걔가 돌아오지 않고 딸이 근심스럽게 앉아있는 꿈으로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애완견하고 또 큰 개하고 이런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큰 개는 뭐 나한테 위협을 가한다든지 공포를 느끼면 나쁜 사람한테 이렇게 해코지를 입을 수도 있고 또 불안함을 느낄 수도 있는데, 내가 데리고 다니는 그런 충직한 사람, 내 경비원, 또 내 보디가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애완견은 근심 덩어리, 또 검은개라든지 이런 것은 아픈 사람은 병마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검은개가 옆에 계속 따라다닌다 그러면 아플 수도 있다. 그러나 검은개가 노려보고 있다면 강도 만났을 듯, 이렇게 개는 해석하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슴과 노루가 있죠. 사슴과 노루는 아주 좀 이렇게 영문스럽고 사람들이 좀 신선한 얘기죠. 그래서 사슴과 노루를 이렇게 만났을 경우는 직책을 얻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취직이 된다든지 또 아주 신선한 직업을 얻을 수 있다든지 이런 태몽도 좋고요. 그 다음에 산에서 잡았다면 틀림없이 취직이 됩니다. 보기만 해도 산에 사슴이 뛰어놀고 노루가 뛰어노는 이런 경우도 상당히 좋은 직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아는 스님은 산에서 사슴을 2마리 이렇게 뛰어노는 걸 보고 큰 절 주지도 하게 되고 또 직책도 얻었다고 이렇게 저한테 해몽에 자랑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루나 사슴은 보기만 해도 상스러운 일이 생긴다. 또 만약에 죽였으면은 그것도 상당히 큰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물렸어도 크게 취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용꿈을 얘기했지만 용과 비슷한 뱀이 있죠. 뱀도 꿈을 많이 꿉니다. 그런데 뱀 꾸는 사람 따라서 해석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태몽도 있고 또 뱀이 내 몸 직접 감는 수도 있고 뱀을 죽이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경우 뱀이 막 많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태몽 같으면은 아주 연민하고 또 영특하고 아주 실력 있는 그런 장차 괜찮은 태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태몽일 경우고, 만약에 애인을 구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뭐 뱀이 와서 몸을 감았다든지 뱀이 와서 물었다든지 그러면 애인 생기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에 따라서 시집 가기 전에는 시집 간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시집 간 다음에 애인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애인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뱀을 죽인다든지 그러면 골치 아픈 일 해결이 됐다. 어떤 사람은 투스타 진급을 앞뒀는데 뱀 2마리, 대가리 둘 달린 뱀이 있길래 큰 바에다 놓고 머리를 때려서 죽였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뱀을 죽였잖아요. 근데 머리가 둘이었잖아요. 원스타에서 투스타로 승진된 그 사단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에서는 모든 동물도 죽여야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것도 해석 차이가 있죠. 물렸느냐, 또 어떤 사람은 뱀이 와서 내 팔을 물었는데 떼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누가 선택해서 뭐 일을 같이 해줬는데 취소했군요. 맞습니다. 근데 물린 순간 깼다든지 또 물렸는데 이빨 자국 있다 이런 건 취직이. 근데 피남은 데가 출혈이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꿈을 해석할 때 그 동물들의 상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나 뭐 염소라든지 토끼나 이런 건 아주 소홀한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났을 때는 재물이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건 죽여도 작은 돈이 생기는 거죠. 뭐 소나 뭐 호랑이나 범이나 이런 거 죽이면 큰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들이 크다고 하면은 큰일이 생기고 작은 일은 좀 이렇게 고급스럽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까 범을 참 깜빡이 잊어버렸네요. 범은 그것도 정치 권력에 해당되는 겁니다. 범을 탔다든지 범을 타고 하늘을 날았다면 대박범이죠. 근데 태몽에서는 범도 씩씩하고 강해야 됩니다. 근데 태몽에서 범이 뭐 앞다리가 없었다든지 그러면 장애인 날 수도 있고 똑똑한 아들이라도 그러니까 태몽에서는 물상이 싱싱해야 됩니다. 그리고 활기차야 되고 그런데 사업적으로는 범을 죽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범을 탄다든지 범을 내 마음대로 했다. 그러면은 크게 성공. 예를 들어서 용과 범이 싸움하고 있는데 내가 범편이야. 느낌에 범편인데 범이 용을 잡았든지 죽였어. 그러면 우리 편 대장이 대권을 이룬다든지 큰 일을 성사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또 동남아시아 가면 뱀을 영문스럽게 뱀 얘기하다 그랬죠. 뱀을 영문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뱀 꿈을 꾸면은 우리 교회 다니는 뱀 꿈은 사탄이라고 생각하는데 뱀 꿈 꾸고서는 좋은 일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는 그 살아있는 뱀도 꿈이 아니고 살아있는 뱀도 실체로 모셔요. 그런데 그것은 꿈에서 뱀 꿈을 꾸고 좋은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뱀을 뭐 죽였다든지 뱀을 뭐 태몽을 꿨다든지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뱀 꿈은 좋다 생각해서 그 사람은 또 뱀으로 이렇게 신성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과 나라에 따라서 그 꿈 해몽은 다르다는 거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바다 동물도 있죠. 바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거북이가 있고 또 뭐 고래가 있고 또 뭐 상어가 이렇게 큰 동물들은 일이 크고 인물들이 큰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죽이면 좋고 또 타도 좋고 고래 뱃속에 들어가도 거대한 일을 이룰 수가 있고 또 그놈을 이제 또 물고기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는 재물이 되고 뭐 예쁜 금붕어라든지 뭐 상어라든지 태몽에 이렇게 물고기 괜찮은 물고기들이 나타났을 때 한두 마리 있을 때는 태몽입니다. 그런데 많이 잡았을 때는 사업성으로 큰 돈 번다. 또 배를 타고 또 투망제를 하고 또 그물을 쳤다. 이렇게 해서 많은 고기를 잡았다면 대박치는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다 동물도 육지 꿈하고 똑같이 해석이 됩니다. 일이냐 그렇지 않으면 사람으로 의인화된 거냐 그 상징을 그러니까 물상들이 크고 싱싱해야 좋다는 거 그렇게 바다 동물도 보고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도 독수리나 또 이런 솔개라든지 뭐 콘도르라든지 이런 새 종류 맹금류들은 그 권력의 상징이고 그걸 탔다 내가 잡아 죽였다 그러면 그 권력 동물과 똑같이 권력을 이루고 일을 성사시키고 관직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태몽은 싱싱해야 좋고 이렇게 좌절감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맹금류는 그렇고 아름다운 새라든지 또 뭐 이렇게 우리가 애완형 새는 자기 애인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렇게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키우고 있는 새가 막 운다든지 그럼 애인 때문에 마음이 고통스럽다든지 이렇게 상징할 수가 있고요. 또 수많은 까마귀 떼가 날아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의 불길한 소식을 들을 수도 있고요. 또 까치는 우리 굉장히 기분 좋게 들리잖아요. 그런 것은 좋은 소식이라든지 그대로 반가운 사람을 만날 수가 있다. 그러나 서양 사람은 까치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서양 사람 해석이 다릅니다. 근데 까마귀 같은 경우에 어떤 공직자는 까마귀가 저 하늘에서 쫓아오는 걸 보고 불길하게 구속된 그런 사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은 물체, 까마귀 같은 것은 불길함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위협당한다든지 일반 그 동물하고 보면 상당히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모든 동물은 그렇게 표현하면 되고 하다못해 곤충이라도 뭐 벌이라든지 또 이런 것은 아이들이 뭐 벌 때문에 쫓겨다니다 벌이 쏘였다 그러면 깡패 같은 사람 아주 좀 까다로운 사람한테 시달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뭐 파리채로 때려 죽였다든지 이런 것도 해당되고요. 또 나비나 곤충 같은 경우도 자잘한 일로 속을 썩인다. 그냥 두드려 잡는다든지 뭐 킬러로 막 다 죽였다든지 그러면 근심거리가 다 해결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파리나 뭐 모기 이런 것도 이렇게 쏘이고 또 쫓아다니고 그러면은 자잘한 일로 피곤하게 산다. 그러나 뭐 모기하고 다 죽였다든지 다 두드려 잡았다든지 근심각적 해소 이렇게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동물이나 곤충이나 새나 할 것 없이 이게 사람이냐 일거리냐 재물이냐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꿈의 원칙은 죽였느냐 또 이걸로 시달렸느냐 이것을 내가 경쾌하게 해결했느냐 이러면은 다 좋은 일이고 그 상징에 따라서 바다는 뭐 물고기 또 뭐 호랑이나 또 용이나 말이나 공기 또 뭐 이렇게 소는 경제적인 사업 또 이렇게 그 개는 이렇게 싸나운 사람이라든지 경비원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또 병마에도 상징이 됩니다. 이렇게 동물들을 전부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다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 빠진 게 하나 있지요. 뭐가 빠졌을까요? 돼지. 돼지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할 때 누구든지 경제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이솝우화에 보면은 돼지는 먹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뭘로 갚아야 돼? 몸뚱이를 갚아야 되죠. 그래서 뭐 닭도 할 일이 있고 개도 할 일이 있는데 돼지만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돼지는 그대로 복된 일, 돈 되는 일로 이렇게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또 뭐 닭 같은 경우는 우리 벼슬이 있기 때문에 또 벼슬 상징인데 그 제가 옛날에 아주 방황할 때 닭을 목을 비틀어서 죽인 일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어디 저 사업체에 뭐 일거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취직도 되고 관직도 얻을 수가 있고 그래요. 그 닭은 좀 특별한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나 모든 동물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태몽이냐? 태몽은 싱싱해야 된다. 그리고 무쌍이 클수록 거물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모든 동물은 하다못해 곤충까지 또 개미까지 이렇게 사업이냐? 그렇지 않으면 돈 될 일이냐? 그렇지 않으면 공직이냐? 그러나 공직은 우리가 뭐 용, 말, 호랑이 이런 것은 대부분 공직. 또 여기 하나 빠진 것이 고양이가 빠졌습니다. 고양이는 까탈스러운 일거리, 까탈스러운 사람. 예를 들어서 마누라가 아주 까탈스러워서 마누라 때문에 피곤하다면 고양이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동물은 오늘은 동물 꿈은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내가 어떤 일에 앞에 두고 있느냐 그 부분이 동물에 나와서 동물이 사람으로 표현이 됐느냐 일거리로 표현이 됐느냐 태몽으로 표현이 됐느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